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잘 정리를 하고 12월장을 맞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화두가 될지 궁금합니다. 이슈의 뉴스 함께 하시죠. 먼저 시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과 캐나다를 강타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과거 허리케인 피해 직후 주식시장은 상승 빈도가 높았기 때문에 증시가 조정을 보일 경우에는 매수로 대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올 들어 대규모 M&A에 나선 대형 유통업체의 재무 구조가 허약해졌습니다. 경기도나 타개를 위해 공격 경영을 표방했지만 그 이면엔 리스크도 커진 셈입니다. 증권가 일각에선 이들 유통업체의 M&A 경쟁이 다소 과열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S투자증권은 현재 유가증권에는 매수 주체, 모멘텀, 주도주, 방향성 등 4가지가 없는 시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3분기 어닝 시즌으로 기업들의 실적 공개가 본격화되면서 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횟수가 잦아지는 등 코스피가 모멘텀을 갖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슈의 뉴스. 오늘은 LNS 파트너스 학창봉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가장 큰 이슈라고 하기에는 허리케인인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정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이틀간 휴장을 했고, 그리고 최대 피해액이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시장에서는 우려하기보다는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요? 네, 사실 사회라는 게 참 무섭죠. 한쪽에서는 지금 허리케인 여파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피해가 복구하는데 시장에는 솔직히 또 긍정적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합니다만은 사실은 자본시장이 갖고 있는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보겠습니다. 미국 쪽이죠. 동부 연안 쪽인데 사실 샌디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말씀하신 대로 피해액 추정치가 사실 아직은 예측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500억 달러가 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난 과거 보니까 카트리나 사태 때 한 1,200억 달러 정도까지 갔던 생각을 하면 사실 피해 규모는 상당히 크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약간은 기대보다 조금 낮았던 것은 시장에서는 제2의 카트리나 정도 수준으로 크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집계는 안 됐습니다만은 500억 전후라면 사실 예전 카트리나 정도는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타이밍적으로 사실 글쎄요 하늘이 도와준 건지 그거는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결정 나겠습니다만은 대선 앞둔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미국 대선 이야기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선거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투표를 쓰고 있고요. 미국은 간접 투표죠. 선거인단을 뽑아가지고 대의원들이 이제 투표하는 방식인데 각 주마다 52주 주마다 그 선거인단의 비율 자체가 다릅니다. 오바마 여권 선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오바마 진영이 될 것 같고 지금 태풍을 강타하고 있는 버지니아주나 오하이오주 저는 가보진 않은데입니다만 지도를 보니까 다 동부에 있더라고요. 그쪽은 사실 약간 경합 지역인데 하필이면은 그 경합 지역의 어떤 이제 표의 어떤 쉽게 말해서 다크호스죠. 롬니 측, 오바마 측 상당히 거기 많이 가려고 했었는데 허리케인이 오다 보니까 다 취소했고 또 한편으로는 오바마가 지금 대통령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TV에는 오히려 오바마 얼굴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자체는 바로 재난대책위원장의 어떤 성격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오바마 정부한테 조금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것 자체가 만약에 피해가 좀 커가지고 동부 지역이 투표를 좀 안 한다든지 조기 투표를 안 한다면 또 그건 또 오리무중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허리케인 여파가 일단 현재 수준에서는 오히려 오바마 쪽에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것이고 시장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죠. 오바마가 재당선이 되게 되면 사실 시장에는 조금 더 약간은 호재가 받아들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또 분석을 했더라고요. 각각 유수의 증권사들이 과연 과거 미국의 허리케인 이후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라든지 세계 경제 흐름을 보니까 대반적으로 한 80~90%가 올랐다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초반에는 타격을 받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 산업 피해 복구 과정에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 관점에 좀 포커스를 맞췄고 시장에서 오늘 밤 미국 시장에도 제가 볼 것도 원자재 동향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섹터가 가장 탄력이 좋았다 그런 흐름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자체 물론 단기적으로 끝나고 진짜 실제적으로 피해 복구 과정에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됩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에너지자 소재 섹터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나 보겠고요. 오늘 국내로 잠깐 들어오면 그러다 보니까 SOE라든지 정유주들이 상당히 잘 가죠. 사실 이번 주 어제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하게 에너지주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동부 지역이 원래 그쪽이 정유 시설이 많습니다. 근데 정유 시설이 많은데 정유 시설도 같이 타격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속칭 많이 말씀드린 정제 마진 이야기를 하죠. 정유 수급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국내 고도화 설비를 갖춘 정유 회사들은 오히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제유가 WTI가 86달러, 90달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보통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가등 경중이라 그러죠. 정유하게 되면 가솔린이 제일 먼저 고급 휘발유인데 가솔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제가 그냥 콕 집어드리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조금 아직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선거가 남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섹터로만 봤을 때면 정유 섹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업종 정유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일단 살펴보니까 오늘 아침에 외신에서 흥미로운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을 봤을 때 대선 4에서 6일 전이 역사적으로 저점이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뭐 체크를 못했는데, 네. 가선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다음 주 정도가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변곡이 되지 않을까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미국 대선도 있고, 중국의 정권 교체도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봤을 때 G2의 주 정상의 어떤 교체가 있는 관점에서 다음 주 시장이 만약에 1900포인트 초반에서 오히려 약간은 공포가 패닉으로 간다면 오히려 시장은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흐름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가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 데이터 대선 전후의 어떤 주가 변화를 과거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나왔지 않나 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시에서 가장 좋은 악재는 불확실성이고 가장 좋은 호재는 바로 불확실성 해소라는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 맞추신다면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의 정권 교체 자체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리케인에 의한 피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매매를 해볼 만한 탑픽 업종으로는 정유주가 제시되었고 일단은 불확실성이 나오는 저점이 나온다면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는 전략도 제시되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M&A 합병 소식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통계를 보니까요, 유통업계 같은 경우에는 M&A에 4조 원을 투입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팀장님 모두 다 승자일 수는 또 없잖아요. 리스크 측면도 있을 거고 어떤 기업은 또 재무 구조가 오히려 악화됐다고도 하는데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요? 네, 지금 아마 전체 업종에서 봤을 때 가장 어떤 정부 규제의 칼날에 잡혀 있고 주가도 지지부진한 것이 바로 유통업종입니다. 유통업종 자체가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골목 상권 살리기 관련해서 규제를 있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경기 불황할 때는 사실은 원래 몸집을 키워놔야 됩니다. 몸집을 키워놓고 되면 시절이 풀리면 그 어떤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사실 유통업체들이 계속 몸집 분리를 해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올해 접어들어서 유통업체가 최종 M&A 쪽에서 풀린 자금 자체가 4조 원이 넘었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실제로 몸집은 불려놨는데 이제 몸집을 M&A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외부 자금을 좀 조달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의 재무 상태는 악화됐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이고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는 어떤 평가 지수 중에서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자 보상 비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최근에 유통업종들이 좀 지지부진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그 중에서 몇 개 종목 보니까 신세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차입금 규모가 좀 급증한 것 같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가 차입금과 사채를 합쳐가지고 한 9,900억 정도로 되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해서 23%가 급증했다 말씀드리겠고 이마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부채 규모 한 2조 7천억 수준에서 2조 5천억 정도로 증가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유통업종에 부진한 현대백화점도 사실은 한섬을 인수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너지를 노렸습니다만은 한섬의 주가는 한숨만 쉬고 있죠. 그런 관점에 지금 현대백화점도 보니까 차입금 규조가 5,100억 정도에서 7,700억 정도로 증가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나마 현금이 좀 빵빵하게 많이 있는 롯데쇼핑 같은 경우가 약간은 M&A 효과를 독특히 보고 있다 말씀드리는데 전반적으로 유통업체가 사실은 그 롯데를 제외하고 나면은 몸집 키우긴 해왔는데 항상 그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자산 건전성이 바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경기가 돌아서나야 무리하게 M&A 한 것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돼 보였고요. 조금 더 짧게 들어와서 합병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M&A와 합병은 좀 같은 수도 있습니다만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대형 유통업체의 몸집 키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기업이 불황이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합병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